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한 친구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올려달라고 전에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지. 정보 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되는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해서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된다. 이거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왜 생겼는지를 보시면 돼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원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그 처분행위가 있을 때 그래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는 거, 이게 사기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기쳐서 재산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기망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망도 사람을 기망한 게 아니고 처분행위도 사람이 아닌 경우, 자, 요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가 컴사입니다. 그래서 컴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 그러면 기망도 컴퓨터로 해야 되고요, 처분도 컴퓨터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컴사가 될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낙찰을 받는데 전자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 입찰을 하는데, 전자 입찰은 이제 전자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낙찰가를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낙찰가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입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허위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낙찰가를. 이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최저 낙찰가가 얼마인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이게 허위 정보라고 해도 부정한 정보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사실 이 낙찰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그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사용 사기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이 안 돼야 되고 순전하게 컴퓨터에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처분 행위가 이루어져야 이게 컴사가 되는데, 우리 전자 낙찰제도는요, 입력했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라면 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입력을 하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심사를 해요. 뭐 이게 적정성 여부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심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심사해서 사람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낙찰가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거라면 이게 컴사가 될 수 있겠지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낙찰가를 최저로 입력을 해도 적격성 심사라든지 이런 걸 심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컴사로 볼 수 없다. 즉 컴퓨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직접적으로 처분의 결과가 초래돼야지 사람들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에 컴사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A 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 구매 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 안에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궤도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겁니다. 자,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했는데 이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것을 이걸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오류를 이용한 게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느냐, 이거는요, 이 복권 명령을 하게 되면요,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을 하면, 자, 구매 명령 입력은 부정한 명령은 아니죠. 제대로 된 입력입니다. 그러나 이걸 입력하면요,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이게 참 이 컴퓨터가 잘못돼 가지고요, 금액이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이 1,000원이 안 되면, 1,000원이 안 되는데도 구매 명령을 입력해 버리면 그 통장의 복권 구매 가격만큼이 잔고가 늘어나 버린대. 이게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계속 금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어 놓고 구매 명령 때리고 1,000원 이하로 만들고 구매 명령 때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돈을 했던 건데, 비록 이 구매 명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구매 명령을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오류가 발생하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명령으로 왜 오류를 발생하는 명령을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상시 여수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무자원 송금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 무자원 송금이라는 거냐, 원래 우리가 돈을 보내려면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보내려면 여기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있는 돈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송금입니다. 무자원 송금은요, 돈이 없는데 전산상으로만 돈이 이체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불법이죠. 자, 이 사람이 비록 기본적으로 여수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여수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보낸 거니까
이거 권한 없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수신 업무는 있는 돈을 보내는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낸 것 자체가 이거는 권한 없이 보낸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걸로 봐서 컴사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자원 송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자원 송금이라는 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 통장을 졸지해서 이를 현금 자동짓기에 넣고 조작해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냐? 물론 아버지 예금 통장을 절취했죠. 만약에 아버지가 피해자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돼버리겠죠. 근데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예금에서 통장을 현금 자동해서 돈을 뺐잖아요. 이렇게 이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중 지급해야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피해자로 봐요. 무슨냐면 이중 지급 위험이라는 것은요,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켰기 때문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이체를 시켰죠. 지금 이 이체라는 거는요, 이 B은행에서 대신 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한테 돈을 대신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신 이렇게 주게 되면 A은행은 이쪽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체라는 건 결국 여기 있던 내가 줘야 될 돈을 얘가 대신 주는 거예요. 은행, 여러분,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 다만 나는 은행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은행 채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A은행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체가 된다는 얘기는 B은행한테 받을 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B은행이 나중에 돈을 주게 되면요, A은행이 이걸 갚아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갚아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통장 주인이 오면요, 통장 주인한테 또 돈을 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중 지급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은행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A은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은 3번에는 이 사람이 원래 여수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무자원 송금을 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이 무자원 송금이라는 건 돈도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권한 없이 보내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컴사는 사람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가 초래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명령을 제대로 입력했을지 몰라도 이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걸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은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A은행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